어제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없이 네. 백의종군 하겠다? 아니 백의종군이란 뭔가 자기가 지금 직책이 있는데 네. 내려놓으면서 나 이거 이제 안 하고 아무런 무관의 제왕을 네.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고 했죠. 앞으로 안 하는 앞으로 안 하겠다. 대통령 임명직은 앞으로 안 하겠다. 아니 누가 시켜줄 것도 아니고 싫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네. 국민들 느끼기에는 왜 느닷없이 장제원 의원이 네. 현재 무슨 장관을 하고 있다든가 하면 내려놓으면서 네. 뭐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면 내려놓으면서 네. 백의종군 선언하면 네. 괜찮은데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어떤 그 대통령 쇄신과 네. 뭔가 연관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관된 거죠. 그 장제원 네. 의원의 움직임과 함께 분석을 해주시면. 저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물론 조금 전에 인적쇄신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저는 순서가 지금 잘못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순서가 우선 실무자급들이 당장 이런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또 최근에 뭐 안에 내부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런 사안도 있었거든요. 보안 규정 위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감찰하는 거는 수석보다는 그 밑에 실무진을 감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고 결국 그러니까 수석급도 다시 인적쇄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있을 수가 있죠. 또 있을 때 완전히 거기 면죄부를 준 건 아닌 거라고 보고 네네. 지금 권성동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이준석과 이준석이 그 이름 붙인 윤핵관 이 둘을 다 지금 정리를 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장제원과 권성동의 파워 게임이 또 있어요. 두 사람 파워 게임 뭐 그때 뭐 우리는 형제다 했다가 나중에 또 서로 뭐 공격을 막 주고받았죠. 뭐 민들레 모임 출범시키는 과정부터 처음에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되고 나서 직무대행 갈 거냐 비대위 갈 거냐 했을 때 장제원 쪽은 비대위를 했고 그때 의견이 좀 달랐죠. 예, 권성동은 직무대행을 했고 맞습니다. 그러다 권성동의 문자가 노출되고 나서 장제원 쪽 그 세력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 초선 의원들이 30몇 명이 장제원 쪽하고 비슷한 그쪽에 그 주도한 사람이 장제원 쪽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지금 파워 게임을 벌이는 이 상황이 되니까 저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는 임명직은 안 맡겠다. 임명직이라면 뭐 장관이나 뭐 이런 거죠. 당 수석이랑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대신 선출직 그러니까는 뭐 원내 대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대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언적 의미로 본인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한 건 저는 권성동을 사퇴하라는 같이 사퇴하라는 그 압박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앞으로 임명직 같은 건 안 할 테니 이 지금 상황은 그 우리가 일단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그 백의종군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백의종군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제원 의원의 그런 거취 표명은 현재 대통령실 쇄신과 좀 연관된 겁니까? 연관되죠. 장제원 의원이 많이 이게 뭐 본인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인수위 때 그렇죠. 거기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추천을 했고 또 본인이 정리를 했죠. 정리하는 권성동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7급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인 아들을 9급 넣어줬다. 내가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그 당선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윤핵관이든 누구든 이렇게 다 인사 추천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사람도 끼워 넣겠죠. 자기 사람도 많이 끼워 넣겠죠. 그렇게 하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권성동과의 같은 윤핵관 안에서도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사태와 연결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직무대행 가느냐 비대위 가느냐 이것까지. 그리고 가처분을 하고 나서 권성동이 또 원내대표를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 다 손절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분이 지금 갑자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좀 뜬금없는 얘기죠. 그렇죠. 뜬금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런 그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 쇄신의 움직임과 연관돼. 그럼 세상이 다 연관돼 있겠죠. 세상 다 연관돼 나비 있겠죠. 난개치시 뭐 폭풍을 그러니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세 가지 경우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에 대한 상당한 비판 여론이 높고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이 좀 말을 맞춰서 그럼 제가 일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물러날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위장 거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윤핵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윤핵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 아마 당에서 보는 사람이 이런 형용모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식대로 표현을 하면 네, 위장거체가 아니라 저는 짜고 치는 고소독이다. 네, 두 네, 번째의 가능성은 헐리우드 액션이다. 할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액션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일단 그러니까 헤아리기 전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윤핵관들에 대한 그 상당한 비판이 오니까 네. 그것도 근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야. 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바짝 엎드리는 모습으로 민심에 뭔가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일종의 선수치기. 선수치기 예. 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의 손절매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윤핵관들하고 관계를 내가 확실하게 네. 끊어내야 되겠다. 고해서 정리하는 아마 수순이다. 그런 정리한 수순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가지에 딱 해당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혼재돼 있는 거다, 혼재돼 있다. 이 세 가지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이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전국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또 다른 윤핵관들의 입장들이 네. 서로 상당히 이 교감이 오가면서 어느 네. 순간 한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들 권성동, 장제원을 다 정리해 버리면 그럼 누구하고 정치를 하냐 이런 문제가 남을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성공한 그 대통령으로 성공한 당선에 성공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권성동, 장제원, 권성동 본인들 말대로 1등 공신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정권을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그런 일이 수탁이 있었죠. 그 창급 공신들이 파워게임에서 밀려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MB 때 정두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급 공신이라도 본인의 국정 운영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특히 지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이준석과 부딪히면서 국정 운영 초반부터 지금 완전히 집권 여당이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 돼 버렸잖아요. 네. 어쨌든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하면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 저도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간에 여의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자주 그런다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있다. 그 뭡니까 신주류입니까? 그렇죠. 신주류죠. 구주류가 된 거예요. 윤핵관은 벌써. 네. 신주류가 됐고 또 한 그룹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장관으로 가 있는 원희룡, 권영세 이 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을 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발탁을 했죠. 네. 근데 원래 국회의원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원내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표로 출마를 시키든지 네. 그 원내 복귀시켜서 그 사람을 여의도 정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룹이 TK입니다. TK. 지금 대구 경북에서 그때 압도적으로 그 표를 몰아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죠. 네. 대구 경북에. 그래서 최근에 이 원내대표감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김상훈이나 네. 윤재옥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또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다시 나와서 비대위원장 겸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분 옛날에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원내대표 한번 했죠. 네, 또 해요? 뭐 또 그러니까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 겸 겸 직무대행이든지 비대위원장이든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임시 대표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그 TK 쪽에서 그리고 윤재욱 의원이 또 원내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윤재욱 의원도 그때 캠프에서 상황 실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그 친윤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세 가지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신주로 부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장관으로 가 있는 사람이 다시 그 원위치시킬 수도 있고 TK라는 지역에서 또 어차피 콘크리트 지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을 핵심 포스터로 내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윤핵관이 없다고 뭐 전국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좀 다시 주제를 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이 한간에는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포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검찰 출신들
뭐 검사뿐만이 아니고 검핵관. 검찰 출신들은 또 이른바 이제 검핵관이라고 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어차피 이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네. 주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길 이끈 게 검사 출신인 저 누구죠? 이시원 검사 전 검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그 검찰 출신과 여의도 출신의 좀 파워 게임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그거 다 여의도 출신들을 밀어내고 뭐 다 밀어낸다면 그렇지만 현재 주류로서 있는 밀어내고 결국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에서 더 힘을 키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어떤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파워 게임 차원에서 보면 검핵관들이 상당히 상대적 우위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과연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4년이 넘는 훨씬 거의 뭐 지금 이제 100일 겨우 지난 정권에 있어서 과연 검핵관들로 갖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검핵관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그분들하고 이렇게 국정을 그러니까 분담해서 갖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TK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뭐 윤재욱 의원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도에 보면 제가 조금 눈에 띌 만한 사람이 장경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경상. 예, 이번에 지금 정무비서관의 물망이 지금 오르고 있는다 하는데 사실 뭐 장경상 뭐 그분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당뇨 출신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들어갔지만 그러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들의 전행에 반발하면서 튀어나왔다 하더라고요. 2달 있다가 나왔고 그 뒤로는 또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 그러니까 정책 보좌관인가요? 장관 정책 보좌관을 오래 할 정도로 한다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핵관들로만 그러니까 끌고 가기 힘들다는 상황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검핵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전국을 운영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심기경호하는 그 정도의 집단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 지금 윤핵관이 많이 물러난다고 한다면 새로운 공백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상현이든 윤재욱이든 지금 TK 뭐 출신의 의원들이든 그런 분들이 빠르게 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과연 매끄러울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부합할 것이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신 지금 얘기한 대로 검찰 출신들이 쇄신은 주도할 수 있지만 그 뭐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서 이른바 칼질을 할 수 있지만 그 칼잡이들이 전국을 또 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딱 쳐낸 공백을 다른 사람이 뭔가 메꿔주고 그걸 지금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떤 사람들이 좀 그걸 다시 또 공백을 메꿔야 돼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뭐 실용 여기에 항상 방점을 맞추니까 아마 저는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그룹이 이 대체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행정부나 이 뭐 비서실 여기는 저는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봐요. 관료 출신들이 또 전문가들을 많이 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이시원 전 검사가 그 감찰을 주도한다. 그건 당연하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하는 업무예요.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전에도 뭐 최강욱처럼 이렇게 검찰 법조인들이 많이 가죠. 또 검찰 출신도 많이 가고 최강욱은 검찰은 아니지만은 자 그리고 검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충분히 프레임을 깰 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출신들이 갔다는 데가 민정 쪽이죠. 과거에 민정수석 역할을 하던 그쪽에는 과거부터 검찰 출신 많이 갔던 데고 또 지금 저 검찰 출신들이 갔는 데가 인사 총무 부속실입니다. 인사 총무 부속실은 역대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본인의 가신들을 다 데려갔어요.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같은 독서실에 있던 독서실 총무했던 사람을 최도술, 독서실 총무를 했던 사람을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변호사 사무장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데려갔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으면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본인과 같이 데려갔을 수가 있겠죠. 인사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인사수석을 했던 김혜숙 수석 같은 경우는
과거 변호사 시절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를 했던 사람을 인사수석으로 데려갔어요. 법제처장을 했다가 법제처장으로 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부속실은 뭐 어쨌든 본인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다 가신들을 데려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총무나 인사 부속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총무는 그렇죠. 총무는 그렇죠. 네. 총무는 청와대 인사도 하고 돈 관리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돈 관리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해야 되므로 윤석열에게 가까운 사람은 검찰 출신들밖에 없으니 지금 검찰 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넘어서 조금 전에 차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정 운영의 전반에 관여를 한다. 그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는 안 이야기죠. 된다. 그 국회는 신주로가 들어갈 거고 행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관료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